여보! 이것도 당신이 그랬지? 아우, 정말 내가 당신... 내 이름은 구박사. 국내 과학계에서 손꼽히는 박사지. 내 최종 꿈은 나 여사 잔소리 줄이는 기계 만들기야. 당신 지금 뭐해? 너 딴 생각하지? 확 고데기로 말아버린다. 에이,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내가 제일 무서운 건 아내의 고데기. 아빠, 좀 더 있으면 엄마가 폭발할 것 같아. 조심해. 지 엄마랑 똑 닮은 8살 딸내미 구미래. 거기서 오늘도 머리 좀 말고 시작해야겠어. 여기서 우리 가족 소개 끝. 매일매일 전쟁인 우리 집. 내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줄게. 난 그럼 이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스를 수 없는 중요한 법칙 중 하나, 바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지고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의 변화는 거스를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전혀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오늘 한번 되돌려 보려고 합니다. 여보, 애를 봐달랬더니 왜 놀고 있는 거야? 응? 그림책 읽어줬는데. 그거 한국말이잖아. 영어로 해야지. 난 마트 좀 갔다 올게. 오늘 밤에 장조림 할 거니까 달걀 정도는 삶아 놓을 수 있지? 응, 할 수 있어. 걱정 말고 갔다 와. 큰일이다. 얼른 삶아야겠다. 마누라 달걀 좋아했었지? 좋았어. 50개. 50개나 삶았다고? 당신은 왜 달걀 삶는 것도 사고를 치는 거야? 응? 당신 달걀 좋아하잖아. 찜질방 가면 기본 10개는 먹잖아. 그건 훈제니까 그렇지.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 당신 과학자라며. 뭐? 여보, 과학자가 마법사는 아니야. 뭐라고? 그럼 당신 머리 모차르트처럼 말아버릴까? 아닙니다. 바로 돌려놓겠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달걀 요리들이네요. 근데 그깟 달걀 삶는 게 뭐 어렵다고 저런 사고를 치는 거죠? 잘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나저나 이미 펄펄 끓는 물속에서 다 익어버린 달걀을 원래대로 되돌리라니, 우리 구박사 큰일 났네요. 돌려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니 어떻게든 해봐야죠. 일단 달걀 말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돌리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기초과학 실험을 진행해 주실 교수님을 만나봅시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설마 쇠를 녹이려는 건가요? 저것을 저융점 합금이라고 하는데요. 뜨거운 바람이나 물로도 쉽게 녹는 합금을 말해요. 고체가 열을 받아서 액체가 되는 것을 융해라고 하고요. 상태 변화라는 것은 분자 간의 결합이 끊어지는 경우입니다. 분자 간의 결합이 어때느냐, 끊어지느냐에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자 간의 결합이 끊어지면 고체에서 액체, 기체 상태되고, 반대로 분자 간에 더 가까워져서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는 기체에서 액체, 고체 상태로 이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융점 합금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화재 경보기에 쓰이기도 한데요. 아, 얼음에 열을 가하면 물이 되기도 하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는 그런 현상을 다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거군요. 이 원리대로라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듯이 삶아버린 달걀도 날달걀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단백질이 변성이라는 거는 이게 비가역적이라고 해요. 비가역적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 1차 이전 단백질 구조의 이제 결합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결합으로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열에 의해서 비가역적 반대로 이제 바꾸는 거는 사실상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 달걀은 닭이 될 수 있지만 닭은 달걀이 될 수 없다는 게 바로 비가역성이란 거군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날달걀은 삶은 달걀이 될 수 있지만 삶은 달걀은 날달걀이 되기 어렵다는 말이죠. 달걀을 삶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복잡한 건가요? 달걀에 열을 가하면 단백질은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안정된 상태가 되기 위해 단백질은 서로서로 뭉치려는 속성이 있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같이 놀았으면. 사람이 불안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듯이 함께 하면서 안정된 상태로 돼가는 거지. 난 여태 자기 없이 어떻게 살았나 몰라. 나도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그렇게 단백질이 점점 서로 뭉치면서 삶은 달걀의 형태가 되는 거야. 달걀에 열을 가하면 뭉쳐있던 달걀의 단백질들이 서서히 풀어지다가 다시 단단히 엉키면서 젤 상태로 변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삶은 달걀의 형태가 되는구나. 잠깐, 달걀을 실제로 돌린 연구자가 있네. 아하, 이 기계만 있으면 되는구나. 콜린 레스턴이라는 호주의 한 과학자가 삶은 달걀 흰자를 다시 날달걀로 되돌릴 수 있는 기계를 개발했다고요. many industries. One of those is the improved delivery. 삶은 달걀의 단백질 결합은 실제로 영구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거꾸로 돌리면 날달걀로 되돌릴 수 있죠. 삶은 달걀을 되돌릴 수 있다고요? 그럼 구 박사에게도 콜린 레스턴 교수가 발명했다는 기계가 필요하겠네요. 네, 레스턴 교수의 실험처럼 두 가지만 지켜주면 말이죠. 첫 번째, 흰자에 물과 요소를 섞을 것. 두 번째, 특수기계를 통해 에너지를 전달할 것. 이제 기계를 똑같이 만들어서 실험에 성공만 하면 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기계부터 만들러 한번 가봅시다. 미션 수행을 위해 기계공학과 연구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단 실험 영상을 분석하고 설계 단계부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데요. 이분이 바로 이번 장비 제작의 핵심, 기계공학과 교수님이네요. 만들어야 할 기계가 정확히 어떤 거죠? 삶은 달걀을 1분에 5,000번 정도 빠르게 회전시킬 장치예요. 우리가 가진 재료로 가능하긴 한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터는 스펙상으로 3600rpm을 돌릴 수 있는 모터이고, 이 5000rpm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 실험에 적합한 커스터마이즈 된 장비를 새로 설계하고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삶은 달걀이 날달걀로 바뀔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죠. 아무리 설계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의 오차는 생기기 마련이죠. 드디어 기계는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자, 시범 삼아 작동 스타트! 일단 시작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성공한 것 아닌가요? 생각지도 못한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진동과 소음은 도대체 왜 생긴 건가요? 진동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편심에 의해서 회전할 때마다 그 주기적으로 회전수에 맞춰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서 손상이 갈 수도 있고 반드시 보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전 운동에서 편심은 상당히 중요하죠. 자동차 바퀴의 경우 중심이 잘 맞으면 매끄럽게 회전하죠. 하지만 탈수기의 경우 빨랫감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해서 중심이 안 맞으면 탈수기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진동이 발생하는 걸 겪어봤을 거예요. 아, 그럼 이 기계 역시 빠른 속도로 회전해야 하니까 편심을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에 따라 실험의 성패가 좌우되겠군요. 물론이죠. 이렇게 중심이 흔들려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면 기계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를 내는데 방해가 돼요. 그럼 편심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회전체를 잡아줄 수 있는 고정장치가 필요합니다. 축을 지지해줄 수 있는 일종의 베어링 같은 건데요. 녹아버린 것 같은데 마찰력이. 베어링까지 장착 완료했는데 그럼 이제 실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일단 가봅시다. 이제 진짜 삶은 달걀 되돌리는 실험을 시작해야죠. 기계 제작은 기계 전문가가 했다면 실험은 생명나노공학 연구팀에서 진행합니다. 달걀에서 흰자만 빼내는 것 같은데요. 이 실험이 단백질 분자를 되돌리는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로만 구성된 흰자로 실험하려는 거예요. 그럼 흰자는 우리가 먹을 때처럼 똑같이 삶으면 되나요? 완숙을 좋아하세요? 반숙을 좋아하세요? 반숙이요. 딩동댕! 그럼 먹을 때처럼 반숙으로 삶으면 됩니다. 이유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짜잔! 90도씨에서 20분간 아주 잘 삶아졌죠? 삶은 달걀 음식과 비교해봐도 똑같아 보이네요. 그럼 실험 준비는 끝난 건가요? 삶은 달걀 흰자를 비커에 넣고 물과 요소를 섞어요. 요소는 단백질 대사를 최종 분해하는 유기화합물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물과 요소 흰자를 섞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서로 잘 섞이도록 교반기에 올립니다. 그런데 달걀 흰자만이 아니라 물과 요소를 섞네요. 그 이유는 구 박사가 설명해 줄 거예요. 물과 요소를 섞은 용액에 삶은 흰자를 넣으면 작은 요소 분자들이 마치 윤활유처럼 단백질 가닥을 서로 코팅해서 미끄러지게 하지. 쟤들 왜 저래? 아, 요소가 윤활유 역할을 하는군요. 그래서인지 달걀 흰자가 다시 액체로 변했네요. 아, 날달걀로 돌아온 건가요? 달걀 프라이를 한번 해보죠. 팬에 부어서 프라이가 되면 성공! 뭐가 좀 이상한데요? 날달걀로 돌아온 것 같은데 아직 아닌가 봐요. 용해 과정을 거쳐갖고서 우리가 고체화되어 있던 흰자를 다시 액체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이번에는 그것을 다시 원래 흰자의 활성을 갖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3차원적인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지금 액체 상태의 단백질 분자는 1차원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걸 다시 3차원 구조로 바꿔줘야 되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든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날달걀을 삶는 것은 물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되돌리는 건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제 액체 상태가 된 흰자를 아까 만든 기계에 넣고 회전시켜야죠. 심혈을 기울여 만든 기계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군요. 처음 만들었을 때 편심 때문에 실패하고 베어링을 달았잖아요. 이제 진동과 소음은 줄어들었을까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왼쪽이 베어링을 단 상태고요. 오른쪽이 처음 만들었던 기계예요. 확연히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액체가 돼서 날달걀이나 마찬가지로 보이던데 꼭 이렇게 회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회전을 통해 갖고서 이 희석된 흰자의 용액한테 그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전단 응력이라고 그러는데, 물체가 회전하면서 회전체에 따라 갖고서 올라가는 그 액체 필름에다가 에너지를 갖다 전달함으로써 그 액체 안에 있는 흰자의 단백질들이 좀 더 원 상태의 3차원적인 구조를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계에 넣고 빠른 속도로 돌리면 시험관 안의 액체가 다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게 아니군요. 그거죠. 벽 쪽에 있는 액체는 더 빨리 회전하고 중심 쪽의 액체는 천천히 회전하면서 그 속도 차이 때문에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원래 레스턴 교수는 1분에 5,000번 정도로 돌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만든 기계로도 성공해야 할 텐데요.
여보, 지금부터 내가 달걀을 되살릴 거야. 정말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서? 잘 봐. 와류 유체화 장치. 삶은 달걀의 단백질 결합은 사실 영구적인 건 아니거든. 그 과정을 역행하면 되돌릴 수가 있지. 이렇게 열에 의해 구조가 변형된 단백질을 기계 안에서 펴주면 원래의 단백질 모양으로 돌아온다고. 용액을 분당 5,000회 정도로 빨리 돌리면 분자들이 얇게 펼쳐지고 벽정 용액이 안쪽 용액보다 빨리 돌게 되면서 속도 차이가 생기지. 이런 과정은 단백질이 초기 모양을 회복할 때까지 단백질을 반복적으로 늘리고 줄이는데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달걀 흰자는 삶아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자, 이제 회전 운동을 통해 달걀 흰자로 되돌리는 과정도 끝났어요. 지금 날달걀 흰자와 삶은 달걀, 요소와 섞여서 액체가 된 상태, 그리고 회전 운동까지 마친 상태. 이렇게 4개의 시험관에 각각 담겨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날달걀과 최종 실험까지 마친 액체, 이렇게 2가지가 같은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달궈진 프라이팬에 부었을 때 같은 상태로 익는다면 성공했다고 말해도 되겠죠? 달걀 프라이 할 때보다는 소량을 붓긴 했지만 어때요? 아, 익혀진 상태는 양쪽이 같네요. 삶은 달걀을 날달걀로 되돌릴 수 있다니 단백질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네요. 근데 이렇게 높은 열에서 요리된 것도 단백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변형된 형태의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0도나 90도씨에서의 열을 가하면은 단백질이 완전히 변형되는 게 아니라 중간상 형태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을 가해도 단백질 원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네요. 그런데 달걀을 삶는 것은 좀 특별한 조리법이라고 해요. 높은 온도는 단백질의 분자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바꿔버리기 때문이죠. 찌고 볶고 굽고 튀기는 요리와는 다르다는 건가요? 프라이팬 위에다가 이렇게 달걀 후라이 하듯이 해서 완전히 그 딱딱한 고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어떤 수술 써서라도 이것을 다시 액체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한 가지 빠뜨렸던 설명이 있어요. 이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조건이 있거든요. 첫째, 반숙 상태여야 한다는 것. 둘째, 흰자만 가능하다는 것. 흰자의 단백질은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게 되면 구조가 깨져버릴 수 있거든요.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하는데 단백질은 온도에 따라 반응하면서 독특한 색과 향을 만들어내요. 높은 온도에서 조리된 달걀은 되돌릴 수 없겠네요. 그리고 노른자는 단백질도 있긴 하지만 무기질도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요. 그럼 달걀 말고 다른 단백질에서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 피부도 단백질이잖아요. 우리 피부도 열을 가하면 달걀 삶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긴 하죠. 그럼 재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피부 안에는 이제 털도 있고 이제 땀도 나고 이제 기름도 분비하는 여러 가지 선도 있고 그다음에 신경도 있고 핏줄도 다 이제 혈관이 다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복합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거든요. 아직은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피부는 재생시키기 어렵군요. 그럼 혹시 이런 로봇들에게 인공 피부를 만들어주는 건 가능할까요? 그건 아마도 가능할 겁니다. 지금껏 로봇의 피부는 합성된 물질이나 실리콘으로 제작해왔어요. 하지만 이 기술이 활용된다면 사람 피부와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겠죠. 멀지 않은 미래엔 영화에서처럼 로봇이 더 상용화될 테니까 이 기술이 잘 이용되면 좋겠어요. 근데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좀 끔찍하긴 하네요. 그래도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실제로 이 기술이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응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보셨던 똑같은 현상을 통해 갖고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유레아에 녹여서 다시 유레아를 제거하면서 3차원적인 구조를 갖춤으로써 재생시키는 그런 그 공정을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제약 산업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제약 연구에 이용되고 있군요. 맞아요. 많은 제약회사 연구소에서는 단백질 회전 기술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약과 단백질이 어떤 관계인 거죠?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중증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해보자라는 목표로 개발하는 그런 과제인데요. 우리 몸의 고단백질을 공격하는 자가항체를 없애주면은 그러한 질환이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한 타겟 질환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 기능에 이상이 발생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중증 근무력증, 천포창, 시신경 척수염 같은 질환이 그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렇고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약의 단백질 재생 기술이 어떻게 이용된다는 건지 아직 좀 어렵네요. 세포가 생산해낸 그런 항체 단백질이 포함된 배양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항체뿐만 아니라 세포가 만들어내는 다른 단백질들도 많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양액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항체만을 분리해내는 정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세포를 배양한 뒤 항체 단백질을 추출해서 이걸 약으로 만들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오늘 실험한 단백질 재생 기술이 필요한 거죠. 단백질의 재생 기술은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고 지금 현재 바이오 제약 회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유전자 제조합 인슐린이라던가 유전자 제조합 인터페론, 인터루킨, 성장 호르몬 이런 여러 가지 그 단백질 의약품들이 똑같은 과정을 통해 갖고 재생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네요. 기존 방식으로는 생산 가격이 비싸서 약값도 고가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신약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 기술을 항암화학 치료제에 응용하면 우리 몸 안에 약이 더 잘 흡수될 수 있대요. 약효가 더 좋아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 자궁암과 폐암 치료제에 활용할 방안도 연구되고 있어요. 삶은 달걀을 되돌리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단백질 분자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껏 삶은 달걀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해왔는데요. 다른 물질들의 상태 변화와 달리 열 에너지가 달걀의 분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역학 에너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젠 삶은 달걀을 날달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 정말 돌아왔네. 여보, 굉장하다. 더 칭찬해줘. 근데 달걀 모양으로는 언제 돌려놓을 거야? 아니, 무슨 말이야? 껍질은 다시 만들 수 없지. 단백질이 아니라 칼슘인데. 뭐? 흰자만 이렇게 잔뜩 갖다 놓으면 어쩌라고? 설마 장조림용 달걀까지 건드린 거야? 당신이 다 돌려놓으라며. 결국 장조림 못하잖아. 여보, 오늘은 장조림 말고 오므라이스는 어떨까?